스마트폰의 사진과 영상을 컴퓨터로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케이블 없이도 앱을 설치해서 간단히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카메라 기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하잖아요. 근데 그 저장 용량이 너무나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사진과 동영상을 PC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컴퓨터로 작업을 할 때 많은 사진과 영상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스마트폰에서 하나씩 업로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사진과 영상을 컴퓨터에 폴더를 만들어서 옮겨놓고 작업을 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USB 케이블을 한번 연결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안정적인 방법은 바로 USB 케이블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소에 스마트폰 충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USB 케이블 맞습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널쩍한 큰 부분이 있고요. 또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 큰 부분은 컴퓨터와 노트북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작은 부분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연결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자료를 가지고 올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은 컴퓨터에서는 인식이 돼서 PC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었다가 사라지고요. 폰마다 허용 문구가 뜨지 않고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케이블을 연결 후에는 스마트폰을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휴대전화 데이터의 접근을 허용하겠느냐라는 이런 문구가 나오면 꼭 허용 단추를 눌러 주셔야 되고요. 모델명에 따라서 이렇게 안내하는 문구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허용 단추를 꼭 눌러 주셔야 합니다.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부터 잠깐 살펴보시면요. 바탕화면에 내 PC라는 아이콘을 찾아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아래쪽에 봐주시면은 스마트폰 장치가 표시가 됩니다. 저는 노트9이기 때문에 노트9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스마트폰 장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폰 디바이스가 나타납니다. 저는 SD카드 하나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2개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내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은 DCIM이라는 폴더에 있습니다. DCIM 폴더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또 다른 여러 폴더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카메라 폴더에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저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이 카메라 폴더에는 내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만 저장되어 있고요. 그 외에 카카오톡에서 다운받거나 아니면 스크린샷에서 찍었거나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그곳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아니라 내가 작업한 영상과 사진이 있는 폴더로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진과 영상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우선은 폴더 안에 들어가서 그림들을 볼 때 오른쪽에 화면에 봐주시면은 아주 큰 아이콘, 보통, 작은, 목록, 자세히, 그 다음에 타일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콘의 크기를 선택해서 작업에 편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사진을 가져올 때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은요. 바탕화면에 아무데나 펼쳐놓는 것이 아니라요. 사진을 넣을 방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 폴더 아니면 새로 만들기 폴더를 이용해서 노란색 방을 만들고 이름까지 바꾸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내 PC라는 아이콘을 찾으셔서 더블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장치 및 드라이브에 스마트폰에 해당되는 장치가 보이게 됩니다. 폰 디바이스를 더블 클릭하셔서 사진이 있는 DCIM이라는 폴더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DCIM 한번 찾아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봐주시면은 카메라라는 폴더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이 저장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용량이 너무 많아서 다른 곳에 백업을 해서 SD카드에 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멸치라든가 캔버라든가 어떤 작업을 통해서 저장되어 있는 영상이 있다 그러면 해당하는 폴더에 들어가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저는 영상 제작이라는 이 방에 사진들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이 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이 많다 그러면 읽어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지금은 창이 하나가 열려 있는 상태라서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어서 옮기려고 하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자, 위 상단의 제목란을 쭉 잡아 당기면 창이 작아지고요. 자, 이 부분에서 오른쪽에 모니터 벽을 터치하게 되면 반이 위치가 되고요. 빈 공간을 클릭해서 바탕화면이 보이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창의 제목 부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눌러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은 다시 작은 창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마우스를 바탕화면의 빈 공간에서 오른쪽 단추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새 폴더 또는 새로 만들기 폴더가 보이게 됩니다. 저는 새로 만들기 폴더 단추를 꼭 눌러서 노란색 방을 하나 만들고요. 이름을 폰 사진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 주겠습니다. 혹시나 폴더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요. 단축키 F2를 눌러 주시면은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폰 사진 폴더를 더블 클릭하셔서 자, 양쪽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위치를 시켜 주시면 되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은 내 컴퓨터의 폴더 방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스마트폰에 사진이 있는 폴더 방입니다. 자,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시면서 영상과 사진에 필요한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과 영상에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쉽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사각형의 형태를 유지해야 되고요. 자, 이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은 자판에서 Shift 단추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부터 이 아래쪽에 두 번째 파일까지를 선택한다. 그러면 줄 단위로 선택이 되는데요. 첫 번째를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의 Shift를 왼손으로 누르신 다음에 해당하는 마지막 사진을 터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의 모양이 아니라 시작 파일부터 쭉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면서 마지막 내가 필요한 마지막 사진까지 선택이 되어지는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떨어져 있는 비연속적인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선택하시고요. 떨어져 있는 다른 파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컨트롤이라는 키를 눌러주시고요. 자, 원하는 것을 콕콕콕 이렇게 끌지 않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떨어져 있는 비연속적인 파일이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연습을 해주시고요. 이거 연습하실 때 주의할 사항은 마우스가 끌지 않게끔, 움직이지 않게끔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컨트롤 키는 복사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콕콕콕 눌러서 살살 눌러서 선택을 해주셔야지 마우스를 끌게 되면 복사본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바깥에 눌러서 전체를 해제해 주시고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는 여기서부터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스마트폰, 하나는 컴퓨터, 위치가 다릅니다. 이렇게 위치가 다른 곳에서는요, 선택한 파일의 왼쪽 단추를 눌러서 다른 폴더로 끌었을 때 폰 사진으로 복사라는 문구가 보이고요. 손을 딱 놨을 때에는 복사가 됩니다.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위치가 같은 곳에서 끌었을 경우에는 복사가 아니라 이동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난 이건 너무나 어려운걸?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과 영상을 가져올 때는요, 이동을 하지 마시고요. 꼭 복사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잘못해서 덮어쓰기가 되거나 그러면 원본이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지우기라도 하게 되면은 다시 꺼내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마트폰의 사진과 영상은 복사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느 위치에서는 이동이 되고 어느 위치에서는 복사가 된다는 것에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셔서 자, 폴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구는 폰 사진으로 복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요. 손을 딱 놔주시면은 여기에 복사를 할 것인가 여기로 이동을 할 것인가 내가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복사 또는 여기로 이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복사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듯이 여기 봐주시면 언제 찍었는지 날짜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앞에 있는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미리 보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PPT에서 설명드렸듯이 위 상단의 보기 메뉴를 선택하시면요.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는 요 단추가 나오게 됩니다. 내용, 타일, 큰 아이콘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아래쪽에 보여주고요. 큰 아이콘을 원한다 그러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선택에 따라서 아래쪽에 얼마만큼의 사진을 보일 수 있느냐도 선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작업하기 편한 아이콘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폰의 사진과 동영상을 PC로 가져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충전할 때 쓰는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노트북과 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 주셨고요. 자, 허용 단추를 꼭 눌러야 된다는 것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곳은 DCIM이라는 폴더다. 이것까지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진을 가져올 때에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파일을 이동할 때에는 우선은 왼쪽에는 폰사진 폴더, 오른쪽에는 스마트폰의 DCIM 폴더를 반반 나눠서 보이게 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더 편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진을 선택해서 가지고 올 때는
오른쪽 단추를 꾹 눌러서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 복사하겠느냐 여기에 이동하겠느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여기에 복사를 눌러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